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국정조사 특위 운영을 바쁘시니까 시간이 촉박하게 좀 진행을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국조작기소 국정특위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애초부터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제 이 민주당이 추진했던 조작기소 국정특위는 불법이다, 뭐 유언이다 이렇게 제기를 해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싸우고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특위에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한 심정부터 우선 어떠세요? 이 뭐 터무니없는 일을 우리가 가서 해야 되니까 네. 저희로서는 참 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곤욕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국정조사법 8조 위반이거든요. 네네.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인데 뭐 목적이 뻔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놔뒀을 때는 그들 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들 목소리만 나오기 때문에 가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 보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2차 저희는 이렇게 부르겠어요. 이재명 죄지우기 특위다. 이재명 죄지우기 저게 지금 의원님께서 네. 이렇게 제시한 판넬입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저희가- 죄지우기 저희는 특위반대. 네, 저희는 늘 저걸 붙이고 이제 앞으로 국정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엊그제 지금 2차 전원회의를 했잖아요. 네, 예. 그때 이제 크게 부딪히는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의원님과도 또 서용교하고도 부딪히는 이런 장면을 봤는데 이 국정특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큰 문제로 보세요? 아니 일단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국정조사 특위다. 이건 지금 특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조작 기소라는 이름으로 본인들이 이름을 붙였잖아요. 네. 조작 기소라는 것 자체가 답정놉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어떻게 보면 가치 판단이 이미 완결된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 특위는 있어서는 안 되는 특위고요. 앞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일단 우리가 뭐 사람 숫자도 절반이에요. 다 합쳐서 민주당 쪽 조국혁신당까지 합쳐서 13명이고 우리 7명이고 사람 숫자도 적은데 이제 본인들이 채택하고 싶은 증인, 본인들이 채택하고 싶은 기관들 다 갖다가 이제 다 불러 세우겠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아직도 재판 중이라는 거죠. 네. 공범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남욱 김만배의 대장동 사건 항소심도 있고 그런데 전부 다 판검사들 불러갖고 법원 검찰 불러서 다 일종의 협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도 있고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그 대북 송금에 대부분 집중할 텐데요. 네. 이제 나머지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뭐 1심 중이고 확정된 것이 없으니까 이제 더 밀어붙이겠지만 이 대북 송금 같은 거 집중되니까 저희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증인은 하나도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맞서서 싸워야 되겠죠. 예. 자, 국정조사 특위가 아주 중요한 5월까지 진행이 되면 가장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싸움의 전선의 장이 되겠네요. 그 주문 조목조목 한번 진행되는 상황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도 중간중간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네. 팬은 현장 기자가 의원님 많이 찍을 거예요. 그때 응원도 해주시고. 아, 그럼요. 네, 너무 애쓰시는데 네. 2명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요. 네. 그 민주당 쪽 있잖아요. 네, 유튜버들, 좌파 성향의 좌파 기자들. 유튜버들이 예. 본인들을 안 찍고요. 예. 우리를 찍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걸 조롱하는 쇼츠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나. 좌파들이 하는 것 중에서 잘하는 건 다 따라하자. 예. 맞습니다. 우선 따라가는 캐치업도 굉장히 네. 중요하죠. 자, 현안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 포함해서 법력권인 의원들이 약 110명 정도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참 탄핵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이거 태연하게 아니.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갈 때까지 간 거죠. 갈 때까지. 그 작년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사법 쿠데타니 뭐 별동대가 있느니 7만 쪽을 읽었느니 안 읽었니 작년 국정감사 내내 조희대 대법원장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조효도 이대호 씨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가짜 음모론, 3인 회동설도 가짜 음모론도 제기하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게 다 확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뭐 특위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전부 다 특검에서도 무혐의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하겠다는 이 탄핵안 발의한 내용 보면 내용 자체도 엉성하고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결국 민주당의 주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하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고등법원에 가서 그 대법원에서 한 판결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까딱하면 피선거권이 없어서 대통령 후보가 안 될 뻔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이 정치에 관여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려고 그랬으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그러니까 고등법원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줄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거기에 바로 그냥 이재명 대통령 유죄니까 하고 확정했으면 그 말이 맞아요. 네네. 근데 파기자판하지 않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왜?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파기자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기환송한 시기 그리고 선거일을 보면 고등법원에서 그 사건을 받아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고 그리고 다시 대법원에 가서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적으로 도저히 선거일 전에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진짜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렇게 물러나라. 이거는 본인들이 말하는 일종의 사법 쿠데타라고 작년부터 떠들었던 것이 맞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사법 장악을 완성하려는 것이다. 자, 지금 이제 민주당이 법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을 26명 중에서 22명을 임명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원래 14명인데 26명으로 늘려놓고. 근데 지금 당장 보면 지금 대법관이 한 분이 나가셨는데 노태학 대법관이 후임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대법관은 임명이 대법원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법원에서 말하는 사람과 이 청와대에서 말하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지금 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했는데요. 그중에서 1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네네. 그 사람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청와대는. 근데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그 김모 판사는 할 수 없는 게 남편이 지금 현직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러니 지금 헌법재판소로 4심제도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헌법재판관의 부인을 대법관을 임명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딱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마음대로 사법 장악하려는데 껌껌이 지금 대법관 추천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년 임기 전에 쫓아내야겠다. 사법 장악의 마지막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그러면 보입니다. 이제 의도나 노림수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이나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엔 탄핵 사유가 있을 텐데 탄핵 사유라는 게 성립이 그러니까 됩니까? 탄핵 사유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파기 환송해서 결국 정치에 관여했다,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했다는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고 왜냐하면 환송한 재판은 고등법원 재판이 있어야 되고 또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때가 5월 초인가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4월 초. 2달 동안에 도저히 안 됩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특기가 뭡니까? 송달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특기 그게? 특기 송달 네. 안 받는 거. 그러니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네. 그다음에 이런 거에 뭐 법원에서 계속 무슨 탄핵과 관련된 영장을 기각했다는데 그게 네. 어떻게 대법원장 책임입니까? 판사들 영장 기각한 게 어떻게 대법원장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예. 봅니다. 이재명 특기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송달 안 받기. 새로운 우리 나 의원님 새로운 걸 또 만들어 주시네. 송달 안 받기. 이재명 특기 아니 그래서 하나 추가됐네요. 선거법 재판이 633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1심만 2년 2개월 했잖아요. 1심만 2년 2개월. 이제 별별 방법을 다 써요. 알겠습니다. 자, 조폭 연루설 문제와 관련한 SBS 그 문제도 한번 잠깐 살펴보죠. 이재명이 사실상 이제 압박하는 형식으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좀 사과해야 되지 않냐. 결과적으로는 사과를 SBS에서 했어요. 제작팀이 했는데 사실은 경영진이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SBS 노조는 지금 반발하는 상황인데 당연하죠.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아니 이거는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걸 보면 네. 공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것은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보도였다는 것이고 사실은 장영화 판결하고 2018년 SBS 그 알은 내용이 다른 겁니다. 장영화 판결은 결국 조폭 연루설과 관련된 돈 수수설 20억 수수설인가요?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그 수수설에 대한 판단이 대부분이고요. 이 조폭 연루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루설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장영화 판결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게 나오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하라 하니까 뭐 SBS 경영진이야 사과 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 그다음 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했고 노조는 통상의 이 공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검증의 차원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의 보도였다 이런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 사법 파괴가 완전히 끝났어요. 자 보세요. 입법은 처음부터 애당초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저희가 왜 들러리스나 하는 정도예요. 요새 보면은 그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느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지게 된 그날부터 이미 입법은 장악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 대통령이 있을 때는 법률안 거부권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법률안 거부권을 쓸 수 없는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되는 순간 완전히 입법 독재와 이 행정 독재는 한꺼번에 두 개를 차지한 꼴이 된 거고요. 자, 사법을 다 파괴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다음 뭡니까? 입법, 사법, 행정 다 하고 그다음에 언론, 마지막에 종교입니다. 자, 언론 7월 1일부터 입틀막법 시행되죠.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바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이미 언론 협박이 시작됐다. 그래서 SBS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언론의 자유 를 이제 통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해체할 것이냐. 민법 개정안 냈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 종교가 정치에 관여한다는 아주 불명확한 개념을 씁니다. 이 정치 관여,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동성애 반대한다는 것조차도 정치 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정부는 양성평등 가족부가 아니라 성평등 가족부입니다. 한마디로 제3의 성에 대해서 인정하겠다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것도 걸면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가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빌드업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가슴 아픈 얘기를 섞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네. 국회 법사위 간사선임 때 한번 그렇게 여러 가지로 좀 겪으셨잖아요. 또 중요한 사실은 법사위 또 간사나 위원장이 워낙 중요한 자리니까 그 문제에 치열하게 싸우시도 하셨는데 이번에 정청래가 아예 공표를 했습니다. 하반기 상임위는 완전 독점을 하겠다. 다 차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국회에서 관행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저는 87년 이후에 관행 꼭 문서에 없다 하더라도 쭉 해왔던 원칙이라고 보면 룰이라고 보이는데 이번 이 정청래 하반기 상임위 완전 독점하겠다는 저 발언 어떤 차원에서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입법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건데요. 저희는 국회 배치 다 의원 배치 다 떼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법사위원장을 전 지금 돌려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예. 왜냐, 국회의장 자, 저희 헌법을 잘 보면요. 국회가 굉장히 권한이 세요. 그 이유는 뭐냐? 국회 내에서 여야의 견제와 균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이 관행은요. 28
28년간 지속된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예. 저희는 저희가 야당일 때 우리가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을 양보하고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확립된 관행인데 28년간 이거를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겠다? 그럼 국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국회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듯한 외관을 작출해 줍니까? 저는 저희가 만약에 민주당이 저렇게 하면 국회 배지 다 떼겠다. 국회 해산해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 해산해라. 예. 자, 마지막으로는 이 가장 중요한 또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죠. 또 나 의원님께서 이 문제 가지고 싸우고 계신데 이 문제 한번 좀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이 문제 이렇게 여쭤볼게요.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됐잖아요. 그리고 실제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금 8년 이상의 농성을 하고 있는 피해자 유족들도 지금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 중앙에 지금 저 포럼 간담회 개최하는 것도 봤는데 이 사안의 중대성, 현안의 어떤 중대성 이번 어떤 차원에서 일단 보세요. 저는 2월 23일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이 투쟁하고 하실 때 제가 원외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정말 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일단 백신 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방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백신 관리의 문제의 가장 큰 건 뭐냐? 자, 백신의 이물질 신고가 1280회가 있었습니다. 곰팡이, 그다음에 머리카락, 그리고 이산화규소, 한마디로 유리가루입니다. 네. 이런 게 들어있다 하고 신고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로세스가. 이게 국제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 동일 제조 번호, 그러니까 같은 생산 라인에 동시에 제조되었다는 백신은 전량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질병청이 식약처에 통보하고 식약처가 그 나머지 프로세스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 전에 국민에게 주었던 백신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일 제조 번호 1480만 회 분이 그대로 국민께 투여됐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의 25%가 이 곰팡이 백신을 맞은 거예요. 자, 독일과 일본은요 전량 폐기됐습니다. 일본은요 네. 스페인 현지 공장까지 가갖고 스페인 공장에서 이게 동일 제조 번호지만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량 폐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맞췄어요.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자, 그대로 맞췄으면 지금 이 마침 누구한테 투약을 했는지 접종을 했는지를 공개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결국 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한 분이 2,800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중증 환자가 2만 5천 명이고 2만 5천요? 그다음에 이상 징후 신고자가 38만 건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는 이제 천안함 16주기입니다. 천안함. 그래서 제가 어제 천안함 16주기 추도식에 다녀왔는데요. 우리 국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저는 천안함 16주기를 가면서 국가가 국민의 희생 중에서 가장 예우해야 될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가장 예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천안함으로 희생된 46인 용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예우했나? 가장 그 죽음을 슬퍼했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안함 폭침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거 주장했던 국회의원들 다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천안함 자 제일 가장 예우해야 되는 분이고 자 두 번째로 민간인 희생자들 각종 사고로 희생된 민간인들 보십시오. 자 코로나 뭐 세월호 이태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월호 이태원 그렇게 주구장창 진상조사 청문회 그렇게 주구장창 하는데요. 자, 세 부류 중에서 가장 국가가 앞장서서 책임 규명하고 진상 규명하고 희생자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해야 될 거는 코로나입니다. 왜? 100% 국가 책임이거든요. 우리는 착한 국민들이었어요. 거부하지 못하고 다 가서 끌려가서 접종했습니다. 대한민국 K 방역, 뭐 K 접종 제일 높다고 얼마나 칭찬받았습니까? 정은경 지금 장관 그 당시에 무슨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에도 선정이 됐어요. 그거 잘했다고 지금 장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밝혀진 거 아닙니까? 곰팡이 백신 꽁꽁 숨기고 본인이 그거 그냥 접종 이 비율 높이는 것만 했다. 그러면 뭐 사과할 일입니까? 사퇴해야 되는 겁니다. 사퇴. 근데 그냥 생글생글 웃고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게 단순히 사망자 중증 환자의 문제가 아니라요. 자, 곰팡이 백신 맞은 우리한테 어떤 이상이 있는지 우리한테 통보해 줘야 되는 겁니다. 1,400만 명분. 근데 이거요. 국민도 관심이 없으신 건지 언론이 관심이 없는 건지. 그러면 이런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 피해자들이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 줬는데요. 심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심 청구 기간도 연장해야 되고 인과관계 문제도 더 어떻게 보면 전환될 수 있도록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게 일단 국정조사나 또는 청문회를 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특별법도 개정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정은경 장관 사퇴해야 되겠죠. 그것이 국가 책임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쉬쉬하고 저 코로나 피해자들 그 6년 동안 투쟁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불러다가 가만히 있어야지 너희들 보상해 이런 식으로 자꾸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다 알 권리가 있어요. 네네. 이거 정말 같이 투쟁해 주셔야 된다라는. 네,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럼 방금 이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를 했는데 전 질병관리청장 책임이 이제 막중회에서 사퇴 문제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고발돼서 수사 대상이 돼서 구속 사유가 저는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맞습니다. 앞서 쭉 말씀을 직무유기죄. 예, 네. 쭉 들어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규명이나 처벌 안 하면 미래의 예비 사망, 예비 중증 환자를 지금 뭐 몇만 명이 될지 그걸 그냥 방치하는 상황이 그럼요. 되겠군요. 그것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네. 이런 팬데믹 같은 것이 앞으로도 계속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랬을 때 네. 과연 백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매뉴얼을 이번에 확실히 안 해놓으면요 우리 또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착한 국민들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코로나 피해자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백신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동안 관심 못 가진 건 너무나 송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법사위니까 감사원이 소관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다 관심 가져야 된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최근에 어렵게 공무원 한 분이 왜냐하면 그때 공무원, 교사, 고등학생 이런 사람들이 다 막 가장 먼저 접종하라고 난리 쳤었어요. 네네. 그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이 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에서 드디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질병관리청이 항소했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항소 포기 주구장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건 항소예요. 정말 이 국민의 희생이 국민의 생명이 그들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받아야 됩니까? 국민의 생명이 왜 차별받아야 됩니까? 왜 코로나 피해자가 이태원이나 또는 세월호보다 더 차별받아야 됩니까?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국가 책임이 인정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 그거는 민주당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돼서 뭐라고 썼어요? 세월호 희생자 가갖고 고맙다 이런 거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정치적 계산밖에 없다. 국민의 희생과 국민의 죽음을 정치적 계산으로 생각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엄한 경고를 해야 된다 봅니다. 예. 사망자 2,800명, 중증 피해자 25,000명, 이상 징후자 38만 명.
엄청나네요. 저는 사망자는 알고 있었는데 중증과 이상징후까지 오늘 의원님께서 자세히 얘기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모든 걸 걸고 싸워야 할 사안으로 저희도 몇 번 보도를 했습니다만 오늘 나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좀 그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예, 오늘 국정수사 특위도 또 가야 되니까 바쁘시니까 오늘 짧게 핵심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실 얘기가 좀 있습니까? 요새 예. 요새 뭐 저희 당에 대해서도 또 섭섭하다, 실망 많이 한다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 어떤 뭐 많이 송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함께 투쟁해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함께 투쟁하자 이런 걸로 또 이야기를 남겨주시네요. 예, 3부 나경원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예, 인터넷을 바꾸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 드릴게요.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서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 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에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 드린다고 합니다. 자,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드린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명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